흔히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을 집사라고 하죠. 혹시 두 분은 집사신가요? 전 아니고요. 저는 맞습니다. 저는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있어요. 아, 전 네. 양이 집사입니다. 냥이, 사실, 고양이. 저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누가 내가 가족같이 키우는 반려동물을 학대했다. 용서가 좀 잘 안 되죠. 네. 근데 그동안에 이렇게 학대를 하는 범죄에 대해서 양형 기준이 없었거든요. 근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런 구체적인 학대 범죄에 대해서 양형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양형 기준을 좀 손보겠다 이건 모양이네요. 네, 맞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 학대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또 조금 늦은 감이 없지는 않은데요. 근데 왜냐하면 경찰에 신고된 동물학대 범죄 건수가 한 14년 전이죠. 10년경에는 한 70건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요. 사회적 인식도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한 10여 년 동안에 동물학대 범죄 신고 건수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1,230여 건까지 늘어난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사회적인 관심도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이는 행위의 경우에는 최대 징역 3년, 동물의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최대 징역 2년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논란은 굉장히 컸지만 실제로 처벌한 사례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네. 처벌하더라도 법원과 또 재판부마다 각각의 양형이 달라서 사회적인 혼란이 있었다. 이런 지적이 그동안에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신설된 그 동물학대 범죄 양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 기준까지 완전히 다 결정하지는 않았는데요. 구체적인 범죄 유형에 관해서는 좀 유목화했다고 해야 될까요? 범위를 좀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도록 하는 행위고요. 둘째는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는 동물의 목을 매달은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또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이 부분이 또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같은 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이런 것도 포함이 됐다 그래요. 그리고 유기동물을 포획해서 죽이는 행위, 또 사육 관리 또는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권고 형량의 범위라든지 가중 감경 요소 이런 건 정해진 게 없다면서요? 네네. 그러니까 크게 큰 틀 안에 기본적인 원칙은 좀 정해두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범죄, 어떤 범죄 항목에 해당이 되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감경하거나 또 죄를 더해 줄 수 있게 하는 행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형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일단 오는 11월경에는 설정하기로 했다고 하니까요. 조만간 구체적인 아마 밑그림이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동물 학대 범죄 행위에 대해서 하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양형 기준을 정하게 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판부마다 양형이 달라지거나 이런 일이 좀 줄어들게 되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형량이 높아지는 효과가 네.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